108세의 나이로 사망한 릴리안 파울러 여사의 가족들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쾌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삶을 마감했는지를 기쁘게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80대 나이에서도 골프를 쳤고 100세가 넘어서도 다양한 지역 축제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죠.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기로 마음먹는 다짐이 필요해. 그렇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파울러 여사의 밝고 쾌활한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관점과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노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수와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단순히 파울러 여사뿐 아니라 인종이나 국가를 벗어나 노인들은 대체로 젊은 성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거나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실제로 덴마크의 중년 이상의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건강이 안 좋을 순 있지만 적어도 젊은 성인만큼 혹 그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감은 나이가 들수록 확장됩니다.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영국의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심리학자들에게 100세가 되는 것이 기분이 좋다고 확신을 표했습니다. 또한 100세 이상의 수백 명의 성인을 인터뷰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노인학자 피터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을 보고 있으면 노년기가 참으로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역설적 사실을 제시합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신체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대개 많은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 채 행복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은 대체로 젊은 성인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의 기억을 되돌아보든 현재 순간을 생각하던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현대에 들어 노화와 노인학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노년기의 과학적 사실이 점점 더 빠르고 넓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화 과정과 노인학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여러 가지 가설과 연구가 논의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는 행복한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을 쉽게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관찰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젊은 성인 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룹과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그룹으로 말이죠. 연구자들은 노인들에게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을 지속해서 관찰을 해본 결과 행복을 느끼는 노인들은 매일 내리는 선택과 습관이 노년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행복한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훨씬 쉽게 그리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노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노화와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은 언제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과정이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크게 달라지죠. 열린 마음을 갖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세요. 삶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변화에 따른 한계를 받아들이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붓터치를 할 때마다 변화하는 캔버스 그림처럼 삶의 전환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삶의 시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가장 간단하게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버드 건강저널에 따르면 감사하기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을 대처하며 강한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선생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하기는 매일 선생님의 삶이 축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지역 문화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분야에 맞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회 활동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고 정신적 건강이 향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움직임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하죠.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운동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골프,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개선하는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본인에게 쏟으셨나요? 많은 사람은 오히려 본인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년기에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책을 읽고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며 마사지를 받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선생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부여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은 108세의 마지막까지도 운동을 즐기며 쾌활한 삶을 보내신 파울러 여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캔버스는 선생님의 긍정적 변화의 붓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려보세요.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메디컬 헬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최신 의학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100년을 위해 언제나 올바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